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 시절 자취를 시작하며 겪었던 기이한 경험에 관한 것이다. 당시 나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집세가 저렴해서 마음에 들었지만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다. 벽지는 약간 퇴색했고 오래돼 보이는 가구들이 여기저기에 놓여 있었다. 그래도 처음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 있었기 때문이다. 첫 몇 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매일 학교에 나갔고 늦은 밤까지 과제를 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정쯤 되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소리거나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매일 밤 내가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마다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벽 너머에서 긁히는 듯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 같았다. 무언가 옆에 있는 듯한 느낌에 밤잠을 설쳤다. 점점 시간이 지나며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바람소리와는 달리 그 소리는 특정한 패턴으로 반복되었고 가끔은 이질적인 웃음소리로 끝내는 듯했다. 어느 날 밤에는 용기를 내어 방 안을 샅샅이 뒤져봤다. 하지만 그날도 별다른 이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고 나는 점점 피로가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늦게 돌아온 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방에 들어왔을 때 내가 분명히 끄고 나갔던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아무 의미 없는 긴 글자가 가득했다. 그것은 깊은 밤까지 몇 시간이고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결국 나는 컴퓨터를 강제로 껐지만 그 이후로도 화면이 자주 혼자 켜지곤 했다. 공포는 심해졌고 나는 결국 친구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다.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그 집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다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지역에서는 오래전 그 집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이야기만 나돌았던 것이다. 공포에 질린 나는 이사를 결심했다. 짐을 정리하던 그날 밤 마지막으로 잠을 자는데 그날은 유독 소리가 강렬했다. 중얼거림이 분명한 문장으로 들렸다. 여기서 나가라 라고. 귀신에 대한 믿음이 없던 내가 마침내 이사를 한 것은 믿음의 봄이었다. 이사를 마치고 나니 마치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밤마다 켜지던 컴퓨터도 더 이상 혼자 켜지지 않았다. 이후 나는 인터넷에서 그 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보려 했지만 그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나만의 환상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 밤의 소리는 여전히 내 기억 속에 생생하다. 가끔 꿈속에서도 들려오는 그것은 아마도 내가 그곳에서 겪었던 가장 섬뜩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 우연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기묘한 글을 발견했다. 잊혀진 웹사이트 란 제목의 그 글은 오랫동안 방치된 어떤 웹사이트에 대한 이야기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글을 읽던 나는 그곳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댓글을 발견했다. 그 사이트에 접속하면 한밤중에 기괴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내용이었다. 글에 따르면 이 웹사이트는 단순한 흰색 배경의 검은 글씨로 구성된 매우 기본적인 페이지였다. 페이지 하단에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짧고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시작되는 그곳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예고 없이 닥쳐온다고 했다. 호기심은 나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자극했다. 나는 그 사이트를 직접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한밤중 모든 것이 고요해진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했다. 거짓말처럼 간단한 메인 페이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긴장감이 스며드는 가운데 심호흡을 하고 페이지를 스크롤했다. 스크롤이 끝나는 지점에는 더 깊이 들어가려면 클릭하세요라는 작은 버튼이 있었다. 클릭하자 갑자기 화면이 깜빡거리며 이상한 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찌그러진 라디오의 백색 소음처럼 불규칙하고 불쾌한 소리였다. 순간 섬뜩함에 휩싸였지만 그때는 이미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기에 계속 진행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오래된 일기장처럼 보이는 글이 나타났다. 그 글은 어떤 한 사람의 기록으로 끔찍한 존재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글은 점점 시공간과 현실이 뒤엉킨 듯 헤매는 이야기로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갑작스럽게 끊기며 계속 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망설였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를 클릭했다. 그 순간 스크린에 내 얼굴이 비춰졌다. 그리고 그 뒤로 낯선 인물이 비추었다.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을 때 화면에는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타이머가 나타났다. 3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타이머는 빠르게 0을 향해 갔다. 그와 동시에 화면에 한 줄의 메시지가 추가되었다. 숨바꼭질에 실패하면 여기가 마지막 멈추는 곳일 것이다. 내 심박수는 치솟고 공포에 질린 나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장난이길 바랐다. 결국 3분이 끝나자 화면은 꺼졌고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누워있던 침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내 컴퓨터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소리였다. 버려진 웹사이트에서 들렸던 바로 그 불쾌한 노이즈 말이다. 온 힘을 다해 침대에서 일어났지만 방 안은 변함없었다. 다음날 아침 그 웹사이트를 다시 찾아보았지만 더
더 이상 접속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듯 인터넷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다. 내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컴퓨터에 비춰졌던데 뒤에 그 형체가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홀로 어디에 있든 간에 혼자가 아닌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 불현듯 주변을 둘러보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 웹사이트의 마지막 메시지는 잊히지 않았다. 그래, 이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무언가에 휘말렸다는 사실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한 겨울의 어느 날, 대학생인 민수는 오랫동안 함께 알고 지낸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로 겨울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모두 도시에서 자라 그간 알지 못했던 시골의 고즈넉함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들이 예약한 곳은 1970년대에 지어진 낡은 펜션이었다. 펜션의 주인은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듯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이 집에는 어떤 소란도 피우지 말고 밤 12시 이후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라는 말을 덧붙였다. 친구들은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저녁을 먹고 나서 펜션 거실에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무렵 현지 전설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드문드문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현지인들은 이를 두고 숲속에 사는 귀신의 짓이라고 수군거렸다. 귀신은 붉은 눈을 가졌으며 밤이 깊어지면 길 잃은 여행자들을 홀리고는 한다고 전해졌다. 주인 아주머니가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네. 친구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친구들은 웃어넘겼지만 민수는 기분이 묘하게 영 불편했다. 시간이 흘러 밤 12시가 다가왔고 펜션 주인의 경고가 문득 심각하게 다가온 민수는 다른 친구들이 노는 동안 혼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무슨 이유에선지 불안감이 그의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민수가 거의 잠에 들려는 찰나에 이상한 소리가 그의 귀를 간지럽히듯 들려왔다. 그것은 낡은 나무가 삐걱거리는 듯한 소리였는데 분명히 문득 들리지 않았지만 점점 소리가 그가 있는 방 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순간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 믿고 싶었으나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복도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뻔한데도 이상하게도 아주 희미한 붉은 빛이 머물고 있었다. 그것은 복도 끝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불빛처럼 보였다. 그러나 복도 끝에 있는 창문은 겨울이라 모두 가림막으로 덮여있어 어둡기만 해야 했다. 민수는 친구들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설마 라는 생각을 하며 복도의 불빛을 더 확인해보고자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런데 그가 복도의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급작스레 차가운 바람이 그의 목덜미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낡은 창문이 거세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붉은 눈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 눈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민수를 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고 그 순간 발밑이 쑥 꺼지는 듯한 기이한 느낌과 함께 혼미해졌다. 그러나 정신을 잃기 직전에 그는 친구들이 있는 거실 쪽에서 갑자기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옴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외침 속에서 다시금 하루가 밝아왔다. 결국 다음날 아침 민수는 자신이 침대에서 깨어난 상태로 혼란스러워졌다. 전날 밤의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구별할 수 없었다. 친구들은 그에게 이상한 일이 없었느냐고 물었지만 민수는 단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하게도 여전히 펜션의 복도 끝에는 그 붉은 빛이 사라지지 않은 채 머물러 있었고 민수는 왠지 모르게 그것을 끝까지 보지 않고는 이 여행을 안전하게 끝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이나 실화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며 순전히 창작입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민철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도시에 살다 직장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했다. 평화로운 시골 생활은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민철은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기운을 종종 느꼈다. 그가 이사 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다. 어느 날 밤 민철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어두운 숲속을 걷고 있었다. 나무들은 거칠게 흔들렸고 땅은 끈적한 진흙으로 발을 붙잡았다. 숲 한가운데에는 나무로 지어진 낡고 허름한 집이 하나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집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철은 본능적으로 그 집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낯선 노파가 서 있었다. 노파는 짙은 주름으로 가득한 얼굴을 그에게 내밀며 돌아가라. 돌아가. 이곳은 내가 올 곳이 아니다. 라고 경고했다. 민철은 뒤로 물러났다. 바로 그때 그는 깨어났다. 그것은 유난히 생생한 꿈이었다. 며칠 후 민철은 마을 주민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잊혀지지 않는 꿈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주민들 사이에서 숲속의 오래된 집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고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몇몇 사람들은 숲 근처에 가기만 해도 묘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형상이 보인다고 말했다. 호기심이 많은 민철은 일부러 그 숲을 찾아갔다. 대낮이라서 마음이 놓였기 때문이다. 숲의 기운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는 과감히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가 꿈에서 보았던 날씬한 집이 눈앞에 드러났을 때 등골이 오싹 서늘해졌다. 그는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문이 삐그덕 열리며 그곳에서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왔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고동쳤고 그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먼지로 가득 찬 오래 방치된 방이었다. 돌연 꿈에서 본 노파가 나타나 그를 노려보았다. 민철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돌아가라. 라는 노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는 한시 바삐 그곳을 빠져나갔다. 집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숲은 다시 고요해졌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철의 마음은 이내 불안으로 가득 찼다. 마을로 돌아온 민철은 그 집을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보는 것마다 환영을 보았고 밤이 되면 노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결국 그는 마을의 남기가 두려워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낡은 집은 여전히 숲속에 서 있다. 아무도 거길 가려하지 않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 자는 여전히 그 집의 차가운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노파의 경고가 어김없이 이어진다. 역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 당신이라도 그 집을 방문할 용기가 있을까?